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7교시 도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서로 다른 두 개념들과 그것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하는 이유는, 자, 상상해봐요. 우리 지금 단원명이 뭐예요? 여기 정의로운 국가죠? 정의로운 국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아, 이게 정의롭지 않구나, 이게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항한다거나 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어떤 게 올바른 자유고 부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려고 어렵지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끝까지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자, 오늘도 두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이건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거죠. 어떤 게 있었나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안전과 평화. 사실 이거는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기본이죠. 안전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으면 그 사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어요. 국가는 굉장히 큰 단위의 사회 공동체죠. 이러한 거대한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유. 자유는 지금까지는 두 가지로 배웠어요. 소극적, 적극적. 오늘 하나를 더 배우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평등이었죠. 그 다음에는 복지. 복지는 평등이랑 같이 연관돼 있어요. 왜일까? 복지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자, 왜 돕는 게 평등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처한 능력에는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누구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교사죠. 근데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자, 둘 중에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죠. 선생님은 그냥 방학중학교 선생님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어느 정도 평등이 유지되기 때문에 평등과 복지는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인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런 과제를 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안전, 평화, 자유, 평등, 복지, 인권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배웠죠. 방금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5가지 다 충족되어야 정의로운 국가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봐봐요. 괜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게 아니죠. 자유와 평등, 복지. 자, 그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여기 그런데 볼게요. 그런데 이전 시간에 배웠던 국가의 유형 두 가지 각각의 장단점과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점이 뭘까요?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국가의 두 가지 유형과 특징과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비교한 후 무언가 이상해 보이는 점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내준 응답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선생님이 좀 질문을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정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의도했던 정답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의도했던 정답을 내준 학생들을 한번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뭐 이것도 일종의 그거죠. 적극적 국가의 단점으로 개인의 소유가 자유가 제한됐다. 분명히 나왔죠, 교과서에. 그런데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자유도 포함해야 한다. 이상하죠. 정의로운 국가는 자유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적극적 국가는 단점으로서 자유가 제한된대요. 충당되죠. 서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계속?
자, 이 의견도 그래요. 소극적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이 적은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가 돼요. 이건 뭐예요? 두 글자로 피읍디귿. 피읍디귿 뭐야? 평등.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평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자, 적극적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개인의 소유가 적어지나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해되나요? 소극적 국가는 자유는 돼. 근데 평등이 안 돼. 적극적 국가는 뭐예요? 평등은 쉬워.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소유가 적어져. 즉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정말 의견을 간결하게 잘 정리해줬어요. 소극적 국가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적극적 국가는 평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근데 정의로운 국가는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그래서 소극적 국가와 적극적 국가는 하나씩이지만 즉 뭐냐? 소극적 국가는 자유, 적극적 국가는 평등 이렇게 하나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로운 국가는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게 이상한 점이 선생님이 생각했던 이상한 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다른 학생들까지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의도한 정답을 내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방학중학교 학생들이 이 정도로 똘똘하구나, 똑똑하구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머리를 잘 쓰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유를 알겠죠? 자, 지난 시간 과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극적 과제의 장점은 뭐냐?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자유는 보장돼. 아니다. 자유는 보장돼요. 근데 단점으로는 뭐냐? 개인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평등이. 자, 적극적 국가는 뭐예요? 장점은 개인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요. 즉 평등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단점은 뭐야? 많은 세금 등 개인의 소유나 자유가 제한된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죠. 소극적 국가 같은 경우에 자유 오케이. 자유는 된다. 네, 평등하려면 복지는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했죠. 평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야. 적극적 국가는 봐봐요. 자유는 안 돼. 자유는 쉽지 않아. 제한되는 면이 있어. 그런데 평등 같은 경우에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즉 자유랑 평등이 동시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이잖아. 근데 이게 둘이 같이 안 된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과서에서 분명히 정의로운 국가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자유랑 평등 이게 둘 다 같이 되는 정의로운 국가는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부정의하고 악당들이 다스리는 옳지 못한 국가인가? 라는 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줬던 과제에서 핵심적인 질문이죠. 자유와 평등은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문제의 키는 이거예요. 자유의 개념. 미안해요. 글씨를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컴퓨터로 쓰니까 잘 안 되긴 해요. 자유의 개념.